안녕하세요. 소홍산 붕수 동아리 회장 나성록입니다. 소홍산 붕수 동아리는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김규철 강사님을 모시고 형기와 이기를 가지고 4대 국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붕수 동아리는 매월 셋째 화요일 간산을 하며 간산할 때는 대천 명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웠던 것을 실제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원 조건은 서울 노인복지센터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많이 참석했으면 감사했습니다. 풍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자연에 맞추는 동양 철학입니다. 유일한 동양 철학으로서 무려 5,000년이 넘는 학문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융화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해서 결국 그 기맥이 생기맥을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풍수학이라고 하고, 장경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승풍지 산하고 매구수지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경의 말이기를 기는 바람을 타게 되면은 흩어지고 맥은 물을 만나면은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동양의 기본 철학인 효는 결국 풍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영량이 친부대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는 인륜의 웃등가는 도리로서 조상의 선영의 채백을 길지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안장케 하는 것이야말로 효의 종려라고 해서 효의 마침이 된다고 합니다. 하니까 효의 시작도 결국 풍수에서 나왔고 풍수 마지막도 결국은 효로 끝나게 됩니다. 풍수를 보는 방법이 대략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는 형기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기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기학입니다. 그러면 형기학과 이기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형기학입니다. 형기학은 형상학이라고 해서 모양을 보고서 지중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모양, 바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이 형상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형상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형세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산맥의 흐름을 가장 중시해서 그 모양, 형세, 그 다음에 미추, 아름답냐, 추하냐 하는 것과 기의 흐름, 기가 곧게 들어왔느냐, 굽어 들어왔느냐 하는 것도 기의 흐름이 됩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애용하고 있는 것이 이기학입니다. 근데 이기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많고 가지도 많습니다. 이기학은 첫째 음양오행론이 들어갑니다. 결국 세계를, 자연을 결국 음과 양으로 구별해서 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음은 어두운 것이 음이고 양은 밝은 것이 양입니다. 음양론을 또 5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것이
오행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를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목과 화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목생 화가 됩니다. 나무는 결국 불을 만나게 되면은 재부시를 하게 됩니다. 상생과 상극이 어울려 있는 것이 오행이 상생상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과 오행론이 저체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기학은 또 향상입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상입행론이라는 것은 결국 향을 가지고 우리가 논을 때 입행론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88향이라고 그래서 88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데 나는 그것을 96으로 이제 계산해서 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88향, 96향은 당나라 때 양준성이라는 사람이 이걸 창안했다고 그래서 대단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88향법이 여기서 말하는 결국 5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수류를 중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기학은 무엇이 뭐니 해도 물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도 중시하지만은 산도 중시하는 그 이외에 더 중시하는 것이 중하게 하는 것이 물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혈처의 사국에 따른 포태법을 활용해서 또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가지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계산할 때 12가지 운세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 병, 사, 고. 그래서 이 포태법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향상이법으로 생왕사절 이걸 구분하게 됩니다. 어느 곳을 행하게 되면 생행이 되고 어느 곳은 왕행이 되고 어느 곳은 절방이 되고 어느 것은 포방이 된다. 또는 사절방이 된다 하는 것이 12운성 포태법에 있기 때문에 결국 풍수지리학에서 이기론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12운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누구나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현상대로 입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생왕사절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수학을 10년, 20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풍수 이기학, 풍수 현대학을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